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처음부터 시작하기, 즉 파워포인트의 기초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자유형 도형과 그라데이션 채우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형 도형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잘 하시면은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형 도형을 하기에 앞서서 점 편집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타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원이 있는데요. 이 타원의 모양을 여러분들은 점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점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원 도형에 검은색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꼭지점입니다. 자, 꼭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하얀색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 꼭지점의 선의 공류를 변경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곳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에 따라서 해당 모양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자, 앵커 포인트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점 편집 기능과 관련된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지금 부드러운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점하고 직선점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형태는 유사합니다. 자, 부드러운 점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서로 이동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선점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점도 부드러운 점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직선점에서 이 앵커 포인터의 위치를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의 선의 기준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이 부드러운 점 상태, 이 아래쪽은 부드러운 점인데요. 자, 부드러운 점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을 늘리더라도 반대편도 균등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부드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대칭적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어떤 회전이라든지 곡률 등이 바뀌게 되는 반면에 이와 같이 직선점인 경우에는 해당 앵커 포인트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모양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자,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삽입 탭에서 도형 타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이 꼭지점의 모양을 다른 형태로 바꿀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꼭지점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앵커 포인트를 이동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반대편에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해당 위치에 있는 것만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편집 기능을 잘만 활용하시면은 이와 같은 기존에 있는 도형들을 전혀 새로운 형태로 만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점 편집 기능의 또 다른 메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점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추가하고자 할 때는 점을 추가할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점 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 추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에 이 점이 하나가 새로 추가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을 추가하시면은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점과 점 사이의 선을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세그먼트의 모양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점과 점 사이가 곡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 세그먼트의 형태를 직선 세그먼트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곡선이었던 것이 무시되고 직선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곡선 세그먼트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곡선 형태가 바뀌게 되고 앵커 포인트에 따라서 이 모양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중에 이 점과 점 사이가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데요. 이걸 닫혀 있지 않은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그먼트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경로 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경로 열기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그먼트가 지금 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에 채우기 없음을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선이 끊기게 되었죠. 자, 다시 끊긴 거를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해당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점 편집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끊어진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로 닫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끊어진 것이 없는 상태로, 즉 원래 상태, 닫혀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세그먼트를 제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제거할 부분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그먼트 삭제를 하게 되면 중간의 선이 이와 같이 사라지게 되고 경로가 끊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그먼트의 경로 열기와 경로 닫기, 세그먼트 삭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마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점 삭제라고 하는 게 있죠. 점 삭제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점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 편집 기능만 잘 사용하시면요, 기존의 도형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도 만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에서 이 화살표 도형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을 하나 제거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점 삭제를 해주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것을 꼭지점을 선택해서 공류를 이와 같이 적용을 해 줍니다. 아래쪽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공류를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꼭지점을 조정하셔갖고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화살표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절해주면 되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화살표를 이와 같은 어떤 꺾여있는 형태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편집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 도형은 이 자유형 도형만 갖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유형 도형과 점 편집 기능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나뭇잎과 같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유형 도형으로 만드실 때는 처음부터 이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그린다기보다는 포인트만 이와 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잡아주고 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점 편집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각각의 꼭지점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 꼭지점을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선택해서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일단 녹색으로 해주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고요.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뭇잎에는 가운데 줄기가 있죠.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어떤 형태의 도형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자유형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선택해 주시고 끝 지점을 이와 같이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다른 형태가 만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ESC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직선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전 편집이 나타나게 되고요. 각각의 끝 지점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중간에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서 공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줄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것도 이제 윤곽선 색상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와 같이 진한 색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이 뻗어나가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에서 이때는 일반 선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곽선 색을 칠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복사하셔갖고 이와 같이 적당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으면 다시 복사해서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그룹화를 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마치 어떤 나뭇잎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형 도형을 적절하게만 사용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형태들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유형 도형과 전편집 기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에다가 그라데이션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을 한번 이와 같이 그려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색상의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녹색의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려면 이 도형 색상을 녹색으로 바꿔주시고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할 거면 색상을 먼저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도형 채우기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도형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적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해당 도형이 빨간색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밝은 그라데이션, 어두운 그라데이션, 그리고 기타 그라데이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색상에 따라서 그 색상의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색상을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라데이션의 색상에 대한 옵션을 세부적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도형 서식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와 같이 도형 서식에 대한 옵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부분에 보시면은 이 하단에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라데이션 색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색상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테마에 대한 색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황색을 선택하시더라도 테마의 색상이 바뀌면은 다른 색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 미리 설정은 잘 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바로 그라데이션 종류와 방향, 각도, 이런 중지점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종류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선형, 방사형, 사각형, 그리고 이 경로형의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형은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선형인 상태에서 방향을 보시면 이와 같이 왼쪽 상단부터 선형으로 쭉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형 같은 경우는 이 각도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의 각도를 임의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 방사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형은 어떻게 보면 선형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방사형 같은 경우는 해당 위치에서 약간 원형식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듯한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게 방사형입니다. 자, 한번 이 방향들 보고 가운데에서도 해보시면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효과를 보시면은 이 사각형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방사형처럼 이제 가운데 지점부터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자, 이와 같이 이 사각형 형태로 확산돼 나가는 게 사각형입니다. 자, 모서리 부분도 잘 보시면은 이와 같이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로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이 색상이 확산되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바로 경로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라데이션 색상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경로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선형으로 이와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하단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3개의 그라데이션 색상이 있죠. 자, 이 중지점의 슬라이드를 이와 같이 이동을 해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데이션의 어떤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색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그라데이션의 색상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한번 주황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지점을 여러분들이 추가하거나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중지점 추가와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거가 있죠. 자, 한번 추가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새로운 색상이 들어가게 되고 이 색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와 같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추가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임의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면 이 해당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그라데이션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중지점의 옵션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지점과 관련해서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일반적으로는 이 슬라이드를 이동해서 이와 같이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세밀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투명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 중지점 중에서 이 각각의 객체에 대한 어떤 투명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100% 투명도로 만들면 자, 여기서 이 투명도 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있는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명도 그리고 밑에 있는 밝기 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중지점의 옵션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도형과 함께 회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체크를 해제를 한번 해보고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도형이 회전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라데이션은 그대로 위치를 잡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체크를 한 상태라면 이 도형이 회전하는 곳에 따라서 그라데이션 색상도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은 다양한 것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체와 광원을 만드는 겁니다. 한번 같이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모두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두 선택이 되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이 타원을 클릭 앤 드래그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치 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보라색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줍니다.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 볼 텐데요. 자,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이 오른쪽 하단이 어두워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색상을 조금 더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라데이션 중에서 이 중지점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선형으로 되어 있죠. 자, 선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것을 방사형으로 바꿔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 오른쪽 하단이 어두워지는 이런 형태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중지점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이 중지점 색을 다른 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어둡게 이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가 뭐 구체 같아 보이지 않죠. 자, 이때 여기다가 광원의 효과를 넣어 주시면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이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타원을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매뉴얼처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 색상을 흰색으로 채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적용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선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그라데이션의 중지점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종류는 경로형으로 바꿔 줍니다. 자, 그럼 가운데는 어두운 색이고 바깥쪽은 흰색이죠. 요 안쪽은 약간 색깔을 두시고 바깥쪽은 투명도를 100%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색에서 이 색깔은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투명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한 20에서 30%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지점이 있죠? 이 두 번째 중지점도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도 흰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주고요. 이 투명도를 거의 70 이상, 80 이상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중지점을 선택해 주시면 이건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 투명도를 100%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치 빛과 같은 이런 효과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른쪽 하단은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다가 이와 같이 해당 개체를 배치를 합니다. 하면 이와 같이 마치 왼쪽에서 빛이 나서 오른쪽이 어두운 이런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그림자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채워줍니다.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형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각각의 중지점 요거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종류를 경로형으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지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세 개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색을 선택해 주시고 검은색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도 검은색, 그리고 세 번째도 다 검은색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색의 투명도는 100%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것도 적당한 수준으로 이와 같이 투명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중지점에 있는 투명도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 이와 같이 희미한 색깔로 보여지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해서 중지점의 위치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그림자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도형에다가 배치를 하고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구체가 빛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룹화를 선택하고 이 크기를 이와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작을 때 훨씬 더 구체와 같은 느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빛의 효과를 내는 거나 어떤 그림자의 효과 내는 거,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부분을 좀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인세티아라는 꽃이 있는데요. 그거를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한번 유사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이곳에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먼저 이 포인세티아의 잎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적당하게 이 모양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점 편집을 이용해서 이 꼭지점을 이용해서 모양을 계략적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졌으면은, 자, 이제 이 도형에 대한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녹색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을 넣고 그라데이션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적절한 위치에 그라데이션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유형 도형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가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자유형을 선택하고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고 마지막 지점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ESC를 누르시면 선이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점 편집을 클릭하시고 꼭지점에서 이와 같이 앵커 포인트가 나타나게 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으므로 이 색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조금 더 이제 밝은 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줍니다. 자, 이제 곁 가지들을 만들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서는 임의의 선을 이와 같이 클릭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의 위치를 계략적으로 이와 같이 설정해 줍니다. 왼쪽이 다 완료가 되었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오른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단색보다는 그라데이션을 넣었을 때 보다 느낌이 더 살아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룹화를 선택해 줍니다. 그룹화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조절해 주시고 첫 번째 위치에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꽃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세티아의 꽃잎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꽃잎도 이 잎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도 클릭 하셔갖고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까만 점을 선택하고 앵커 포인트로 이와 같이 모양을 계략적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이것도 도형 채우기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죠. 자, 빨간색으로 선택해 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이것도 단색보다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는 게 더 느낌이 삽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그라데이션에서 이와 같이 적절한 색상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가운데 줄기와 어떤 선들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유형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지점과 끝 지점을 이와 같이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ESC를 누르시면 이게 마감이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자, 위쪽 꼭지점을 선택해 주시고 앵커 포인트로 선의 공률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색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윤곽선은 적당한 색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빨강색을 넣으니까 이와 같이 희미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선을 추가하고 이와 같이 선도 계략적으로 잎과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곽선은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복제하셔서 적당하게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왼쪽에 복제가 되었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도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설정이 되었으면 해당 개체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잎 모양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꽃잎 모양을 만들 텐데요. 크기를 먼저 이와 같이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복제가 되죠. 복제해서 이 빨간색 개체를 5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다 기본적인 형태가 됐으므로 각각의 개체를 선택해서 크기를 조금씩 변경을 하셔갖고 약간의 차이를 두시면은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것을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룹화를 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해당 개체가 복제가 되었고요. 크기를 약간 조정해 주시고 이 앞에다 배치해서 회전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잎부분이 있었죠? 자, 잎부분을 이와 같이 회전을 시키셔갖고 뒤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배치를 적절한 수준으로 해주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입부분은 뒤로 보내야 되겠죠. 해당 입들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것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잘 배치를 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다가 약간 구슬 같은 형태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서 타원을 선택하시고 이와 같이 타원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작게 그리지 마시고요. 이와 같이 크게 먼저 만들고 크기를 줄이는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도형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한번 채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하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선형 대각선 이런 형태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류는 선형으로 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방사형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보시면 어두운 색이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상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색상은 녹색 계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중에서도 이제 어두운 색의 이런 녹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 두 번째 색상은 약간의 주황색 계열로 이와 같이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색상은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넣어주면 이와 같은 그라데이션 효과가 있고요. 이게 약간 광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기본 도형 중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타원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종류는 방사형이 아니라 경로형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색을 선택하고 흰색으로 넣어주고요. 두 번째 색도 흰색, 그리고 세 번째 중지점도 흰색으로 각각 넣어주시면 이와 같이 단색처럼 보이게 되는데, 자, 이제 그라데이션에 투명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중지점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고 투명도를 15% 정도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50% 이상 중지점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선택해 주시고 투명도를 100%로 해주시면 이와 같이 빛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리고 윤곽선은 없애야 됩니다. 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에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시면은 마치 구체와 같은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줄여주시고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셔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요것에 이제 크기도 조정해야 되겠죠.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룹화를 해주시고 크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꽃 가운데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잎과 꽃잎 그리고 앞에 있는 수술까지 이런 식으로 포인세티아의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만들어진 거 한번 슬라이드 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좀 그럴듯해 보이는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유형 도형하고 전편집 기능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이러한 효과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많이 연습하셔갖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신다라면 이 파워포인트로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